의원님이 학창 시절에 공부를 되게 잘하셨다고. 잘 못했는데. 그런가요? 예, 유성갑 지역의 조승래 국회의원님과 계속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유성초등학교 수학문화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의원님께서 그 유성초등학교 안에 그 추진하신 수학문화관이 2021년 내년에 개관 예정인데요. 의원님, 수학문화관이 뭐 하는 곳입니까? 수학문화관은 우리 이제 아이들이 수학을 암기나 이런 걸로 하게 되면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수학의 원리를 이제 뭐 놀이나 체험 뭐 이런 걸 통해서 수학의 원리를 깨우치고, 그래서 수학을 좀 어려운 학문이 아니라 쉽고 친근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학문으로 만들기 위한 이제 다양한 콘텐츠를 담아서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놀면서 수학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예, 의원님이 학창 시절에 공부를 되게 잘하셨다고. 잘 못했는데. 그런가요? 그럼 혹시 수학은 되게 잘 하셨었나요? 예, 수학이라 할 것도 없지만 저는 숫자를 원래는 좋아했어요. 숫자를. 그래서 제가 학교를 7살 때 갔는데 국어는 잘 못해가지고 나머지 공부를 엄청 했어요. 근데 뭐 수학이라 하긴 어렵죠. 산수죠. 산수는 곧잘 해가지고 심지어 이제 국민학교, 우리 때는 국민학교 했으니까 국민학교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는 친구들하고 그 산수 문제 푸는 동아리도 만들었어요. 동아리를 만들어서 문제를 풀다가 하루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칠판에다가 산수 문제를 막 푸는데 이게 좀 제가 보기엔 틀렸어요. 그래서 선생님 그 문제 좀 틀렸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네가 나와서 한번 풀어봐. 그래서 제가 칠판에다 막 풀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제가 맞게 풀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화를 내죠? 모르겠어요. 맞았나 네, 모르겠어요. 보네요. 이제 그 선생님을 좀 무시하고 음. 뭐 이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자존심이 상하셨겠죠. 그래서 1시간 내내 이제 복도에서 손 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저한테는 좀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야, 이게 공부를 잘하면 안 되는구나. 아니, 그래서 진짜로 제가 그래서 중학교 3년, 고등학교 2년, 5년간은 제가 수학 공부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아, 그게 트라우마가 네, 생겨서.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그냥 수업 시간에 들은 거 뭐 이런 걸 가지고 그냥 했죠. 근데 중학교 때는 그렇게 해도 사실은 그냥저냥 했는데 고등학교 때는 확실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5년간은 제 이 수학 공부의 암흑기예요. 근데 도저히 이러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수학 공부를 고3 때 했어요. 고3 때 고3 때 대학 가기 전에 이제 고3 때 하신 한 거군요. 6달 했죠. 그 소위 말해 요즘 용어로 수포자 하셨네요.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 자발적 수포자죠. 자발적. 네. 그러면 수학을 그렇게 싫어하셨을 텐데 어떻게 수학문화관이라는 것에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수학을 싫어했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수학에 대한 정말로 이 안 좋은 기억들 때문에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 저 같은 사람이 없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수학이라는 특히 이제 어린 시절에 수학을 잘하냐 못하냐. 지금은 이제 우리 때와 또 달라가지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문제가, 산수 문제, 수학 문제가 엄청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부터 아이들이 수학에 대한 친밀성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나중에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냐 없냐가 사실 결정이 된다고 봐요. 또 그렇게도 얘기를 많이 해요, 학부모들이. 그러니까 수학에 대한 실망감이든 두려움이든 뭐든지 간에 수학에 대한 포기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뭔가 수학을 좀 친근하게 만들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어려서부터. 그래서 이제 놀이와 체험을 통해서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이 이제 중요하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수학문화관이라는 것을 우리 지역에 이제 유치를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걸 활용했으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유성 구민들이 많이 좋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수학문화관이 생기면 혹시 학생들 말고도 지역 주민들도 이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국에 수학문화관이 현재 있는 게 이제 경남 창원에 있고 노원에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데, 대전에는 처음 생기는 건가요? 충청권에는 처음이죠. 그건 처음인데, 제가 지난번에 경남 창원에 있는 수학문화관을 가서 봤더니
정말로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도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제 수학의 원리가 모든 것들을 다 사실은 이 숫자는 그 우주의 언어라고 얘기를 해요. 숫자는 우주의 언어입니다. 근데 그만큼 수학이 갖고 있는 이 보편성이 있는데 그거를 잘 모르면 우리가 그냥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서 어찌 보면 원리를 잘 모르고 살아나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일반 시민들의 경우에도 아이들과 같이 그 수학을 체험하고 이렇게 그 원리를 보면서 요런 것들 때문에 예를 들면 측량을 하거나 건축을 하거나 뭐 어쨌든 뭐 기계를 작동시키거나 뭐 등등 다양한 이 수의 원리를 통해서 세상 이치를 조금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른들의 교양을 위해서도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것이고 그런 콘텐츠를 좀 구성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학창 시절에 수학문화관이 있었다면 의원님의 수학 공부도 달라졌을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 네. 수학자가 됐을 수도 모르겠어요. 예, 수학문화관이 그 유성초에 설립된다고 해서 유성초 사람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 구민들이 정말 수학과 친숙하기 위해 일종의 놀이를 통해서 친숙함을 이제 배우는 아주 좋은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설립이 확정되긴 했지만 앞으로 이제 예산도 투입돼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쓰실 일이 많으실 텐데 성공적인 설립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주시길 저희가 예, 그 대략 스케줄을 말씀드리면 이제 그 기본 계획은 얼추 거의 다 이제 좀 완료가 돼서 빠르면 4월, 5월 정도에 이제 아마 착공이 될 거예요. 착공이 되면 사실은 그 요즘 건축 공사는 뭐 금방 하니까요. 하고 그 다음에 안에 이제 콘텐츠 구성을 이제 집어넣고 하면 운영이 중요하니까. 내년 개관에는 뭐 충분히 지장 없을 겁니다. 운영에도 신경을 잘 써주시길 기대하면서 그렇게 해도 되겠죠? 예,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 유성초에 설립될 수학문화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